시즌 초반에 맨시티가 부족한 모습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특정 시점 이후로 다시 막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정확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맨시티 팬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분석 현상이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찾아봐요.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한 이제 유튜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발 윙어, 반대발 윙어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보면서 이거는 이제 정발 윙어 쓰다 반대발 윙어 써서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영상들을 막 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진짜 변칙적으로 전술을 구사하잖아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는 칸셀로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 세운다든지 뭐 워커 선수랑 칸셀로 선수를 같이 기용한다든지 되게 막 변칙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흐름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정발 윙어랑 반대발 윙어를 섞어가면서 썼던 그런 펩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스털링을 원래는 왼쪽에서 이제 인버티드 윙어로 해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가면서 슛을 가져가기도 하고 마레즈가 왼발 자리에서 오른쪽에 서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운데로 침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약팀들이 이기려면 걸어 잠그고 중앙을 단단히 메꾸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뭐 포든이 또 왼발잡이이기도 하지만 양발도 쓰고 그렇게 정발 윙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좀뭐 스위치도 하고 변칙적인 움직임을 주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파해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 정발 윙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전술이 17, 18시즌 우승 당시에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스털링과 사네를 배치하면서 그런 와이드한 배치를 사용했었는데 약간의 전술적인 회기가 있었고 거기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펩이 점점 지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전술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시즌이 거듭할수록 펩은 팀발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있고 그렇죠. 네. 펩은 잘못이요. 맞아요. 펩은 잘못이 없습니다. 스털링 같은 선수가 빈골대 못 넣으니까 빈골대 못 넣으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제주스나 스털링 같은 놈들 제발 이번 4강에선 제발 하던 거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주스를 아까 빼먹었는데 제주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빨리 홀란드 영입이 시급해 보여요. 이번 1차전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강 1차전. 아까 뭐 칸셀루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 정말 칸셀루가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칸셀루의 구체적인 쓰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 칸셀루가 맨시티에 넘어왔을 때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원래는 오른쪽 윙백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었고 워커한테 밀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왼쪽 수비 라인에 구멍이 나서 이제 칸셀루가 오른발 잡임에도 왼쪽 이제 윙백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스털링이랑 같이 좌측에서 침투해서 오버래핑을 갔는데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왼발로 크로스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다시 이제 오른발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 되게 많이 봤었고 전술적으로 되게 쓰기가 까다롭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옛날에 델프 생각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칸셀루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오더니 이제는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도 움직임이 전혀 오른쪽 윙백 같지도 않고 맞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포지션인가 어떤 룰인가 그게 맨시티의 안정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니까 그런 맨시티 공격 작업들을 가져갈 때 뒤에서 후뱅 디아스가 조율을 해준 다음에 그렇죠. 계속 이제 가운데를 채워주고 이제 미드진이랑 공격진들이 자유롭게 전방으로서 파이널 서드로 침투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전진 압박으로 미리미리 끊어주고 맞아요. 그 펩 성향 자체가 이제 패스 하면서 점유율을 최대한 내주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게 핵심인데 그 점유율을 소유하는데 되게 큰 기점? 마지막 방패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칸셀로 선수잖아요. 순간적으로 비워지는 공간을 칸셀로가 다 메꾸고 있습니다.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뭐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칸셀로 선수가 메꾸고 있었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칸셀로가 첫 시즌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간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의 좀 특징이 새로 영입된 선수가 첫 시즌에 좀 빈약한데 다음 시즌부터는 계속 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레즈도 그렇고 로드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래요. 맞아요. 약간 적응기인 것 같아요. 첫 시즌 적응기로 과르디올라가 쓰임에 대해서 약간 극대화를 시키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르디올라가 명장이라는 생각이 다시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감독이 맨시티에 있습니다. 맨시티는 그래서 B클럽인 겁니다. 아스날과 다르게, 리버풀과 다르게. 오케이. 최근에 페르난디뉴 로드리가 투볼런테로 기용되는 경기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리즈전도 그랬고 첼시전도 그랬는데 2연패를 했단 말이죠. 이 투볼런테의 기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투볼란테 기용에 대해서 투볼란테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세우는 전술이잖아요. 첼시전 같은 경우에도 데브라이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투볼란테가 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펩 축구가 그렇듯이 되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기자기하고 되게 패스 주도권을 안 내주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수비형 미드필더 오늘 로드리나 페르난지뉴 같은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호든이나 빈도가 같은 선수에 비해서 볼 컨트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거기서 세세한 미스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부드러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섬세한 플레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맨시티만의 유기적인 운영이 나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르난지뉴 선수도 이제 많이 노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동력에서도 문제가 많이 표출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볼란테 쓰는 거는 맨시티 색깔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페란 토레스가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영입이 됐는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약간 마레즈 같은 느낌도 나고 첫 시즌 마레즈 같은 느낌도 나고 페란 토레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까지의 모습만 봐서는 사실 페란 토레스의 장점, 이 선수의 특출난 장점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전에 발렌시아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직선적인 윙어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도 아니었고요. 맨시티 와서도 정말 무색무취한 모습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스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욕해도 그래도 뭐 기회 창출도 잘하고 밥값은 하죠. 그쵸. 스털링이란 이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흔들어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모습,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페란 토레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는 이게 좋지, 이게 단점이야, 뭔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윙어 중에 한 명? 뭔가 딱 그 정도로밖에 제가 기억이 아직 나서. 색깔이 드러나진 않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페란 토레스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막 엄청 하고 그런 건 없는데 또 이제 펩이 이제 1년차 지나서 2년차, 3년차 갈수록 이제 선수를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페란 토레스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아직은 뭔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또 페란 토레스도 다음 시즌에 기가 막히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쵸. 또 뭐 페란 토레스가 뭐 미드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톱으로 갈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중간을 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공식 질문 다 끝이 났는데 사실 다음 인터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터뷰예요. 네. 인터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저는 뭐 맨유 팬이라고 해서 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네. 다만 그분들이 자꾸 발끈하시고 먼저 뭐 맨시티 근본도 없는 팀이 무슨 맞아요. 그러냐. 자기네들도 죽 쓰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퍼리 얘기를 언제까지 그렇죠. 할 겁니까? 2010년의 주인은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성적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죠.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면은 저희도 할 얘기가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부들부들 대지 말라. 진짜 맹들맹들 한다는 게 진짜 뭔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제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를 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연말에 다른 팀들 다 모여. 좋아요. 한번 토론이죠. 네네. 아 시즌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아, 이게 견장 다 떼고 그냥 네네네. 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아스날 팬을 집중적으로 깔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한주 바르셀로나 골수 팬한테 한마디. 아, 조야, 챔스 우승 뭐 하든 말든 뭐 우리는 어쨌든 찬스가 있잖아. 너네는 뭐 리그 준비 뭐 잘하고 다음 시즌 준비 잘하고 뭐 메시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준비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시티의 골수 팬과의 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